안녕하세요. 양현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24일입니다. 오늘은 상속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담하거나 상속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이들 헷갈려 하시거나 궁금해 하시는 건데요. 법정 상속분, 구체적 상속분, 순상속분에 대한 개념입니다. 상속분은 우선 개념이 여러 사람이 상속받을 때 상속 재산에 대하여 갖는 분수적 비율이라고 흔히 정의됩니다. 여러 사람이 상속받을 때이다 보니까 상속인이 혼자일 때는 상속분 개념이 나올 필요가 없겠죠. 상속인 혼자 상속재산 전부 받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상속분이라는 개념은 상속인들, 복수 여러 상속인이 있을 때, 2인 이상이 있을 때 비로소 나오는 개념이겠죠. 그리고 상속인들이라고 이 개념이나 공동상속인 같은 뜻입니다. 근데 법조문이나 민법 교과서나 여러 가지 판례 등에서는 상속인들이라는 표현보다는 공동상속인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동상속인은 여러 상속인들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속분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법정 상속분, 법에 정해져 있는 법정 상속분, 그리고 구체적 상속분, 그리고 순상속분,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법정 상속분은 말 그대로 법이 정한 상속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민법 1009조에 법정 상속분이라는 제목의 조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상속인들 비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정 상속분이 규정된 민법 1009조를 보시면 내용 요약되어 있는데요.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일 때, 즉 공동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분은 균등하다, 상속분은 같다이고요. 배우자의 상속분은 망인의 직계존속, 할아버지 또는 망인의 부모님 말하는 거고요. 또 직계비속은 망인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말하는데, 이들과 함께 배우자가 공동상속할 때 5할 0.5가 가산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망인인데 A의 상속인이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셋이 있다라면 이 법정 상속분은 우선 자녀들부터 보면 균등하니까, 즉 같으니까요. 1대 1대 1이 상속분이 되고, 배우자 같은 경우는 거기 0.5가 가산되니까 1.5가 상속분이 됩니다. 법정 상속분이 되죠. 그래서 A의 상속인들인 자녀와 배우자의 전체 상속분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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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가 되죠. 저 같은 경우는 계산 편의를 위해서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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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바꾸어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법정 상속분 다음 개념으로 보시면 구체적 상속분, 이건 여러 사정으로 법정 상속분이 증감 변동해서 상속인 각자가 현실적으로 받게 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 비율을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하는데요. 법정 상속분, 그러니까 여러 사정으로 법정 상속분이 증감 변동하는 경우라는, 그때 여러 사정이라는 게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 또는 기여분권자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 법정 상속분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특별 수익자가 있다라면 그 특별 수익자가 생전에 증여받았거나 유증받은 사람을 특별 수익자라고 하죠. 이런 사람이 있다라면 이 사람의 법정 상속분은 미리 받아간 재산이 있기 때문에 법정 상속분이 망인 사망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법정 상속분이 좀 줄겠죠. 특별 수익자의 법정 상속분이 주는 만큼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올라가게 되죠. 예. 그래서 법정 상속분이 전체적으로 증감 변동하게 되죠. 그리고 기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망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망인의 재산, 즉 상속 재산을 보존하거나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
기여한 상속인이 있다라면 기여분권이 인정되는데요. 그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정 상속분의 증감 변동이 되죠. 예. 그럴 때, 그 기여분과 특별수익이 고려됐을 때,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인들이 가져가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갖는 비율은 법정 상속분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순상속분 개념을 보시면, 순상속분은 그냥 뭐 상식적인 개념인데요. 상속재산에서 상속채무를 뺀 금액을, 비율을 순상속분으로 보통 이야기가 되고, 이건 딱 정해진 건 아니고 다양한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순상속분 개념은 일단은 그 상속재산 분할 사건에서는 이제 이게, 이게 적용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제 복잡한 개념일 수 있는데요. 복잡한 개념이라기보다는요. 순상속분이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그 상속재산 분할할 때 현실적으로, 법리적으로나 사용되지 않고 그냥 보통 상식적으로만 사용되는 개념일 수밖에 없는 게, 그 순상속분 개념이 상속재산에서 상속채무를 빼는 건데, 이 상속재산은 앞서 보신 것처럼 법정 상속분이 특별수익자가 있어서 증감 변동하기도 하고, 그래서 법정 상속분보다 적게 또는 많이 이렇게 상속재산을 가져갈 수가 있죠. 분할이 되죠. 달리 말하면. 그런데 상속채무 같은 경우는 특별수익자나 기여분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채무가 딱 상속인들에게 나뉘기 때문에 이 분할되는 비율이 다르다 보니 일괄적으로 상속재산에서 상속채무를 뺀 개념이라는 게 그 상속재산 분할 사건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순상속분 개념은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머릿속에서 계산할 때 염두에 두시면 충분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상속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양현순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